자, 이제 회사 설립에 대한 상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똑같이 회사의 개념부터 먼저 정립을 하고 들어가네요. 자, 회사는 뭐다? 예, 회사는 나와 있는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한 기업을 말합니다. 특히 뭐예요? 법인을 얘기합니다. 법인. 회사는 상용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개인사업자는 회사로 얘기 안 하네요. 자, 그리고 회사의 종류에는 회사는 한명회사, 그리고 합자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 그 다음에 주식회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서 자, 주식회사 뭐예요? 말 그대로 네, 주식을 발행을 해서 다수의 공동기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예, 그렇죠. 주식회사의 장점이 뭐예요? 투자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은 누구? 외부로부터 받고, 그리고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아니 그러니까 경영과 투자가 분리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예, 주식회사라고 그러고, 이렇기 때문에 경영과 그리고 투자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예, 더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그리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자본도 더 외부로부터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런 회사의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식회사의 특징을 보면요. 출자자는 유한 책임. 왜? 운영을 안 해. 이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에 대한 거는 전 그렇게 봐요. 운영 책임은 회사의 모든 운영 책임은 다른 어떤 그런 쪽도 마찬가지다. 회사의 모든 운영의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원래는 투자자가 져요? 아니요. 누가 져야 돼요? 이거는 운영자가 져야 되거든요. 운영자. 운영자는 누구예요? 전문 경영인이에요. 경영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전문 경영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 상법상에서는요, 이 전문 경영인도 자기가 운영했을 그 기간 동안만 책임을 지는 거고 한정적으로 지게 돼 있어. 왜? 그래야지만 공격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망하면 누구도 책임을 안 지는 게 맞아요. 참 재밌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게 교육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다가 아님 말고 라고 하려면 주식회사가 맞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보고 싶은 거죠, 그냥. 예. 근데 만약에 내가 끝까지 이 회사를 내 걸로 만들어서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개인 사업자로 오픈시켜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대신 세금은 많이 내더라도, 많이 벌어도 많이 내더라도 내 맘대로 하려면 개인 사업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려면 이게 맞죠. 무한 책임까지 지려면 이게 맞고, 만약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내가 투자를 적게 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돈을 끌어들일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럴 땐 주식회사로 해서 내가 그냥 제주 넘다가 진짜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말고 라고 생각할 수 있으려면 주식회사가 맞다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출자자의 유한 책임, 그리고 출자 지분의 의무 양도성, 그다음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기관은 일단 주주총회가 있고, 기구로는 이사들이 있고 이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대표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상설기관으로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는 정관이 있어야 되고요. 정관이라는 거는 주식회사의 자치법규, 예, 자체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식회사의 조직과 운영하는 기본적인 규칙을 나타내고 있고, 제3자, 그러니까 외부에는 그 어떤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정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유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기업 형태의 회사예요. 아시겠죠? 자, 유한책임 사원의 뜻은 뭘까요? 출자자가 무한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저 위에 같은 경우엔 다시 한번 위로 돌아가서 주식회사는 그러면 무한책임 사원이 있다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이런 얘기 나오죠. 과점 주주. 그래서 한마디로 51%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경영까지 한다면 이분은 과점 주주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무한 책임을. 아니면 3명이 투자했을 때는 3, 3, 4로 했는데 얘가 만약에 운영을 한다? 그럼 얘가 과점 주주예요. 왜? 한마디로 과점 주주는 제일 많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운영까지 하는 애들, 이걸 관여주주라 그래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경영을 출자사원 중에서나 외부에서 선임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 있어요. 분리할 수 있지만, 예, 출자사원의 의결권은 출자 비율에 따라서 똑같이 주식회사랑 같이 지어집니다. 그거 뭐예요? 유한회사하고 주식회사하고 차이점은 다 똑같아. 경영도 분리할 수 있고 다 똑같은데 외부로부터 그리고 출자도 받을 수 있고 다 똑같은데 뭐만 있어요? 뭐만 차이가 있어요? 다만 유한회사는 얼마까지 그 자본을 형성하겠다라는 자본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이제 합자회사는 뭐냐면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둘로 한꺼번에 구성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어떻게 돼? 다 유한책임이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주식회사는 과점주주는 무한책임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될 수 있고 합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한책임사원은 투자만 하는 거야. 투자만 하고요. 그리고 무한책임사원은 뭐까지 해요? 경영까지 손을 대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출자 자금에 대한 그 이전이라든가 위임 행동, 양도를 할 때는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의 승낙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무한책임사원은 모든 사원에, 왜냐면 무한책임은 잘 안 되면 자기가 무한책임을 져야 되니까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책임은 출자 양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합자회사에서 중요한 내용은 합자회사는 일단 합자회사는 무한과 유한을 합쳐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 무한책임사원의 양도는 뭘 양도해? 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출자 양도는 모든 사원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는 누구한테 허락받으면 돼요? 무한책임사원한테만 허락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한명회사는 뭐냐? 2인 이상이 출자해서 회사 경영에 연대해서 무한책임을, 여기 무한책임사원밖에 없어요. 무한책임사원밖에.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가족회사 같은 거죠. 예,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가족회사 같은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을 얘기합니다. 예, 적어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조원이 모여서 만든 사업체. 예, 이걸 협동조합이라 그러고요. 대신에 중요한 건 출자 규모라든가 그러니까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나 다 망해요. 예를 들면 내가 50주를 투자했고 어떤 애는 40주를 투자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5대 4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협동조합은 누가 50을 출자하고 뭐 지분이라고 표현하면 뭐지만 그 조합원의 그 조합비를 어떤 사람은 30을 출자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한 명이면 1, 얘도 한 명이면 1. 출자에 대한 어떤 그 거수기는 1인 1표예요. 얘는 50표, 얘는 40표 가져갈 수 있어요. 혼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엔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해서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그러니까 그 조합원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기업별,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협동조합해서 법적 근거는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와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납니다. 어떻게 나요? 다음 5가지 그 기업 형태별 분류 중에서 법적 근거가 다른 하나는, 아니면 상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법인 기업은 어떤 건가,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기업 중 어, 무한 책임 사원이 있는 기업의 형태는 어떤 것이요? 아는 대로 고르시오 하면 뭐뭐 나와야 돼요? 유한회사, 아니죠. 합작회사와 한명회사 두 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발기인수의 발기인수라는 거예요. 회사를 만들 때 처음에 만들기 전에 먼저 난 이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수가 몇 명이냐? 일단 주식회사는 한 명이라도 되고 유한회사도 한 명이라도 되는데 합자회사부터는 두 명 이상이어야 되고 현명회사도 두 명 이상이어야 되고 협동조합은 몇 명 이상? 5명 이상이어야 된다. 예, 그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자의 종류 이렇게 되고요. 정관 인증, 정관이 필요하지 않은 회사는 어떤 걸까요? 이렇게 날 수 있죠. 정관이 필요하지 않은 회사는 요겁니다. 어떤 거? 합자와 한명회사는 정관이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되고요. 둘 다 무한 책임 사원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자 단위는 뭐 100원 이상이면 되고 100원 이상이면 되고 출자한도 없음, 그 다음에 출자한도 없음, 그 다음에 출자한도 없음. 다 없네요. 예, 다 없어요. 자, 그러면 요것도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보세요. 상법이고 유한책임사원들이고 대부분 제한 없고 금전 현물 투자하고, 그리고 여긴 뭐예요? 지분을 투자 안 해. 이건 주식을 투자하는 거고. 그게 다르네요. 또 일주에 100원 이상 똑같네. 똑같네. 일주에 100원, 일좌에 100원. 지분이니까. 그다음에 뭐 불필요하고 주주총회고 대신 사원총회고. 사원이니까. 다 100% 사원이니까. 원칙상 그럼 쉽게 얘기하면 유한회사는 사원이 싹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하고 들어오려면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거. 그 차이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직 변경은 어떻게 되고 합병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더 들어가서 회사 설립 및 해산, 요거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는 주로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 마찬가지예요. 주식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법인 회사들을 설립하는 절차예요. 첫 번째 뭐? 발기인. 발기인이란 회사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1인이어도 가능한데 아까 위에 보면 발기인이 2인 이상이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합자 한 명에서부터는 2인 이상,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렇죠. 발기인 구성. 예, 두 번째,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해놓은 거고 외부에는 활용할 수가 없다고 돼 있고, 이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해서 전원 기명, 발기인들 전원 기명 날인을 해야 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관에는 사업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런 게 나와야 되고요. 일주의 금액, 그리고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그 다음에 본점 소재지, 회사의 공고 방법, 그리고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그 다음에 주민등록 번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관 다시 한번 올려볼까요? 정관은 필요 없는 애가 어디 있어요? 정관은 여기 두 개 불필요합니다. 왜? 무한 책임 사원이 있는 데는 꼭 규정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지가 책임질 건데 뭐.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규정을 안 만들어 놨어요. 안 만들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진 다 유한 책임 사원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규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관이 필요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관은 이런 내용으로 작성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기인의 주식인수. 예, 발기인의 주식인수. 그러니까 이제 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정관을 작성했고, 그 다음에 정관 작성한 다음에 주식 발행. 일주의 금액은 얼마하고 몇 개 정도 발행할지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발기인들이 이 주식을 사야 돼요. 만약에 못 산 건 어떻게 해요? 못 산 건 이제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사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한 주 이상을 서면으로 인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식이 있으면 나머지 주식은 청약을 통해서 모집,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기인 인수가 남은 주식에 대해서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해야 되고, 주식 청약인은 1인 이상 적어도 돼야 되고, 그리고 일주 이상을 사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정해지면 다 이제 주식, 예를 들면 내가 한 주당 1,000원씩 해가지고 10,000주를 발행하겠다. 아니죠. 10,000원씩 해서 뭐 100개를 발행하겠다. 100주를 발행하겠다. 그럼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00개를 발행하겠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10,000개를 발행하겠다. 그러면 1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렇게 해서 자본금이 되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투자해서 할 거를 뭐 30% 하면 3천만 원은 내가 사는 거고 나머지 7천만 원을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이 사주는 거를 모집하는 게 청약 모집 배정이고 여기 나와 있는 청약 모집 배정이고 자 그래서 7천만 원어치를 누가 다 사겠다 그랬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7천만 원을 어떤 일정 기관 은행 통장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네, 그걸 주금 납입이라고 합니다. 네, 넣어주면은 어떻게 해요?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를 발기인에게 교부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이 다 들어왔으면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아시겠죠? 창립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모든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돼요. 왜? 주주들, 투자한 사람들 오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창립총회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를 또 따로 열어서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설립등기를 하는 겁니다. 설립등기는 창립초용의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실시하는 게 원칙이다 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 가끔 많이 나죠? 그래서 요건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회사의 설립, 첫 번째 발기인 구성, 그 다음 두 번째 정관 작성, 세 번째 설립 당시 주식 발행 사항의 결정, 얼마 한다, 그리고 몇 표 발행한다, 몇 주 발행한다 정해지고 그 다음에 발기인의 주식 인수, 그 다음에 발기인이 주식 인수한 거 나머지는 청약과 모집과 배정을 통해서 쌀다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고 투자자가 모집이 끝나면 투자자로부터 주금을 납입받고 납입받는 대신에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를 떼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창립총회 끝나면 이사회도 개최하고 이사회가 끝나면 창립총회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가 있는 곳에 설립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만약에 잘 되든 잘못됐든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해산, 그러니까 폐업을 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회사는 법익경 상실에 이르는 원인이긴 하나 곧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산이 다 끝날 때까지는 법인격이 있다가 청산이 되면 법인격이 다 소멸한다. 그거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 끝을 냈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5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장은 뭐 여성 그리고 장애인 기업, 농업 벤처 기업에 대한 간략한 특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 기업의 정의, 여성 기업은 뭐죠? 그렇습니다. 여성이 당해 기업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표이사
그거예요. 그리고 여성 기업인은 그렇게 대표하는 대표이사 또는 임원을 여성 기업인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자, 여성 기업이라 하면 여성이 당해 기업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여성 기업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법상의 회사, 그리고 임원이 대표이사라고 되면 되고요. 그리고 여성이 만약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엔 사업자 등록증을 자기 이름으로 해도 여성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기업은 두 가지죠. 대표이사가 되거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을 낸 대표가 되거나, 네, 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성 경제인은 뭐냐면 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사업자는 안 되겠네요. 이 기업의 임원으로서 당해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 최고 책임자, 그러니까 CEO죠. CEO가 여성 경제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여성들은 여기 나와 있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 계획에 여성의 창업 촉진을 위한 계획을 꼭 포함해야 됩니다. 예, 이건 중소기업 청장의 임무예요. 의무예요. 이렇게 꼭 집어넣어야 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수 창업 지원 관련 사업자 우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성 창업 이렇게 여성 기업으로 만약에 등록이 되고 인정이 되면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에 가점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창업 보육센터에서도 입주를 할 때 가점을 부여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알아두실 게 여성 기업이 뭐고 여성 기업의 그 여성 경제인이 뭐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창업 촉진 계획은 다 됐고요. 이건 넘어가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장애인 기업인데요. 장애인 기업도 정의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인은 어떤 거냐면 장애인이 기업의 대표가 돼 있거나 아니면 최대 주주로 활동을 하면 그게 바로 장애인 기업이고요. 또 하나는 여성 기업과는 다르게 장애인 기업은 소속된 직원들의 30% 이상이 장애인이라도 장애인 기업 인정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여성 기업은 그런 건 없죠. 근데 장애인 기업은 그렇습니다. 장애인 기업은 30% 이상의 직원 중에 30% 이상이 장애인이면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똑같이 여기도 뭐 어떤 그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해서 소유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는데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때도 우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농지법. 농지법은 뭐냐면 원래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식량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보호하는 어떻게 보면 땅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농지에서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됐겠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창업 활성화 지원법과 농지법에 의해서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농지법은 원래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생산 상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고 특히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의 균형 및 발전,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환경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게 농지법인데 이 농지법은 그런 게 있습니다. 농지 보존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농지를 만약에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게 했을 때는 원래는 100분의 30,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30%,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예를 드는 거예요. 농지의 공시지가가 10,000원이야. 근데 10,000원인데 공시지가가 만평을 평이라고 하면 돼요. 3.3제곱미터를 예, 3.3제곱미터를 1만 평을 만약에 공장으로 만약 쓰겠다. 창업 공장으로 쓰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공장은 대지란 말이에요. 대지. 근데 이 농지는 논이나 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논이나 밭을 대지로 바꿔야 돼. 이 바꿀 때 이 바꿔지면 이익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 소유자한테는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익이 발생된 걸 나라에서
반납받기 위해서 얼마? 공시지가의 이 논밭의 공시지가의 30%를 나라에 세금으로 내라고 돼 있어.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안 낼 수 있느냐? 예, 창업자가 설립하는 공장. 그러니까 토지에다가 만약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3년간 창업하고 3년간 뭐래요? 이 농지보존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창업할 때 공장은 어디다 진다? 여하튼 좋습니다. 예. 여하튼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지보존 부담금이라는 거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꿨을 때 나오는 어떤 혜택을 소유자로부터 나라에서 세금 형태로 걷어들이는 건데 보통 공시지가의 한 30%를 걷어들여요. 꽤 많은 거죠. 만 평이라고 했을 때 만 원이면 얼마예요? 만 원이면 자그마치 3천만 원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걸 감면해 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33조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설립하는 공장은 어떻게 해요? 적어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농지보존 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몇 조예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33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33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33조는 요 내용이거든. 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요 내용대로 창업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네, 농지보존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정도 4월 27일 날 정도에 대면 수업이 언제 있는지를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면 수업할 수 있는 날까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